저희가 이번에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대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뒀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되는 거는, 현장에서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만나보면, 혹은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좋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좋다? 혹은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더 싫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배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포당, 경기도를 포기한 당, 고양평에서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됐는데요.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거시적인 담론을 주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은 그 유명한 문장이죠.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집안의 모습은 다 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집안의 모습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선거도 그런 것 같아요. 선거가 지고 나면 모두가 그 이유를 들려면 수백 가지도 더 될 겁니다. 이것도 문제였고 저것도 문제였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퇴각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당은 거의 붕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경험했던 이 역사적인 대패배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우리 당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조직이 결코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속담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뛰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를 들면 김모 후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막말을 해서 민주당에 막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고, 또 자기 딸의 무슨 대출과 관련해서 정말 기가 막힌 대출을 받아냈던 그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된 공천 잡음 때문에 선거 며칠 앞두고 정말 거기에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자기 주소로 옮기지도 못해서 자기한테 투표하지도 못했던 그런 후보도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급이었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나경원 후보였다든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이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도 이게 무슨 개인의 인물이라든가, 그동안에 그 동네에서 조직을 제대로 못했다든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당무감사에서 1등한 사람이에요. 조정훈 의원도 저기 계시지만 방송 스타였잖아요. 근데 50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번 선거가 이게 무슨 개인이나 무슨 인물, 조직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바람, 심판론, 이런 것들이 휩쓴 선거였다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거는 무슨 컨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대통령의 어떤 큰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나는 대통령의 스타일이 싫다, 대통령의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싫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말 염두에 뒀어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각에서는 108석 대 175석 아니냐, 5.4%밖에 차이 안 난다. 근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이다, 이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저희는 52.23%를 민주당이 얻었고 저희는 46.29%를 얻어서 약 6%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인천은 53.53 대 44.88로 약 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포당 얘기하지만 경기도는요. 54.66 대 42.82로 1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영남 지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표수를 보면 5.4%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증거로 보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전멸한 거예요. 그 아까 이 추세대로 하자면 다음 여기서 뭐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나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나 또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저희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5.4%포인트 차이인데 소선거구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거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 되는 거는 현장에서 중도층이든 보수층이든 만나보면 혹은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좋다라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가 좋다? 혹은 조국 대표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더 싫다. 국민의힘이 더 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뼈저리게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까 이제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바람 때문에 뭐 민주당이 우리보다 공천을 좋은 사람들을 해서 혹은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요 모든 구호가 정권 심판하자였어요. 아무런 공약 없었어요. 그래서 다 됐거든요. 공약을 뭐 지역별로 저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약 다 걸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